안녕하세요. 김혜환 KG 시청자 여러분, KG입니다. 오늘은 배우 마동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쟁점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실만한 뉴스였죠. 지난 4월 중순경에 마블에 다가올 페이즈 4의 새로운 IP 이터널즈에 캐스팅되었거나 조율 중이거나 캐스팅될지도 모른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터널즈의 개봉일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고 촬영은 영국 런던에서 9월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이터널즈는 안젤리나 졸리가 세르시 역의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보디가드의 주연이자 왕좌의 게임에서 연기를 한 바 있는 리차드 매든이 아직은 루머 단계에 있지만 사전 조율 중이며 쿠마일 난지아니와 마동석도 캐스팅 명단에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관심 포인트는 바로 영화 악인전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칸느 영화제의 미드나잇 스크리닝에서 상영되고 3분짜리 프로모션 영상만 보고도 104개국에 선판매가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마동석은 제작사 대표와 함께 지난 1월 악인전 시나리오를 들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연출한 루소 형제, 아쿠아맨과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연출한 제임스 완, 워너브라더스와 블루마우스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다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실베스터 스텔론의 제작사인 발보아 픽처스와 악인전 헐리우드판 리메이크가 확정되었고 헐리우드판에서도 마동석은 같은 역할로 주연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심상치가 않죠. 그렇기에 이 배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몇 가지 재밌는 일화들과 마동석만이 가능한 영화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동석이 헐리우드 영화판에서 지금까지의 한국 배우들이 도달한 적이 없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마동석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인 이해도입니다. 한때 명작을 남긴 아시아 감독들이 대거 헐리우드에서 연출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건 물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왕가위, 이안, 오우상 감독들이 그랬고요. 한국에선 박찬욱, 봉준호, 김주훈 감독 등이 있었죠. 이들의 공통점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우들에게 디렉션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촬영 현장에서나 전후반 작업을 하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스텝과 부딪혀야 하죠. 영화사, 배급사, 홍보사와 계속 미팅을 해야 하고 영화 외적으로도 각국의 언론과 마주해야 하는 등 다국적적인 상황에 끊임없이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연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때 콜린 페럴의 폰부스의 시나리오가 이명세 감독에게 간 적이 있었고 안젤리나 졸리의 솔트의 감독으로 강재규 감독을 접촉했다는 소문이 충무로에 돌기도 했었죠. 작업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작품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적인 문제나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흥행작이 있는 아시아 감독의 헐리우드 진출의 필수템은 언어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 시나리오가 같다는 건 연출력이야 당연히 검증이 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마동석은 미국 국적의 이민자입니다. 영어가 능통하고 10년 이상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오디션이나 제작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고 랭귀지를 따로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캐스팅되고 계약서에 사인하면 바로 연기할 수 있는 배우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헬렌조를 맡았던 수연의 경우에도 디즈니의 한국 배우 출연 리스트에 본인이 들어있었고 영어 연기를 보고 리스트에 넣었다는 말을 직접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어벤져스가 수연의 첫 영화였어요. 그전에는 영화 출연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어가 캐스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물론 수연이 그 이후로 다크타워나 신비한 동물사전에 출연하면서 훌륭하게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기에 애초에 재능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렇듯 언어적 능력이 최초의 기회를 열면 그 다음은 실력 발휘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시아 액션 배우에 대한 헐리우드의 니즈입니다. 한때 성룡을 필두로 중국과 홍콩의 액션 스타들이 대거 헐리우드 진출을 했던 시기가 있었죠. 이 흐름은 그다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중국에서 세계 최초 개봉을 하면서 6억 불을 넘게 벌었고요. 북미 시장에서도 6억 불을 넘는 영화는 10편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미국산 외화가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기록 중에 하나가 되었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중국 총 매출은 북미에 이어서 세계 2위고요. 현재까지도 진행형입니다. 한국에선 어떨까요? 역대 외화 1위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었고 인구 대비로 보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충성도죠. 이렇게 된 이상 동방의 작은 마블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헐리우드는 아시아 시장에 아직도 금맥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보여준 모멘텀을 기점으로 더욱 아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거라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디즈니와 마블이 무술을 하는 최초의 아시안 히어로인 샹치를 기획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캐피셜을 좀 더 끼얹어 보자면 한국계 마블 히어로인 아마데우스 조가 영화화되거나 캐릭터라도 다른 영화들을 통해서 선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헐리우드엔 꾸준히 아시아의 액션스타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요. 그 티오에 넣을 배우가 정작 너무 없었죠. 그렇게 눈에 불을 켠 헐리우드의 제작자들이 한국에 이런 배우가 있다는 걸 이 작품으로 알게 됩니다. 간다. 네, 부산행이죠.
여기서 마동석의 캐릭터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동석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아시아인 배우죠. 기존의 아시아 배우들이 칼을 쓰고 무술을 하는, 심지어 지극히 일본적인 닌자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날렵한 액션을 추구했다면 마동석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실베스타 스텔론이나 아놀드 슈워제네거에 이어서 드웨인 존슨처럼 선이 굵고 마초적인 액션을 해낼 수 있다는 점은 기존의 아시안 배우들과는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배우 마동석의 영화적인 지능입니다.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러니까 마동석이라는 배우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된 것 같다는 점을 일컬어 약간 농담을 섞어 MCU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마동석은 단순히 다작을 하는 배우가 아니라 동시에 기획자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흥행작이었던 범죄도시는 마동석이 기획했던 작품이고, 챔피언, 원더풀 고스트, 동네 사람들도 그렇죠. 지금 상영 중인 악인전도 그렇습니다. 악인전은 마동석이 감독의 시나리오를 발탁해서 제작사까지 연결했었죠. 리메이크되는 헐리우드판 악인전에서도 주연을 맡음과 동시에 프로듀서까지 겸한다고 합니다. 마동석 옆에는 이러한 작업을 돕는 창작 집단 팀 고릴라가 있는데요. 작가, 연출 감독, 웹툰 작가, 매니지먼트 담당 등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데, 여기선 마동석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작가와 감독을 연결하고 조합해서 작품을 기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판에서 비즈니스와 기획이 동시에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배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특한 건요, 비교적 필모그래피가 화려하지 않은 신인급 감독을 중심으로 기획을 현실화한다는 점이 되겠고요. 흥행작이 없거나 아예 장편 입봉을 안 해봤던 감독들도 기용하는 것을 보면 나름의 안목으로 재능이 있는 감독들을 선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된 작품에 자신의 출연으로 어느 정도 신뢰감을 주면서 제작사와 투자사까지 끌어오는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거죠. 헐리우드에선 이런 케이스가 브래드 피트의 플랜 B, 실베스타 스텔론의 발보아 픽처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팀 다우니 등 종종 있지만요, 충무로에선 마동석이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어디까지나 본인이 중심으로 기획된 영화들이기 때문에 마초적이고 남성 중심이라는 기획적 한계도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힘세고 강한 상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속 깊고 유머러스한 캐릭터가 연이어 등장하는 자기 복제적인 연기가 결점이 되지는 않냐는 말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요, 아직까진 그게 먹히고 있고 마동석의 활동 영역을 신선해 보일 수 있는 헐리우드를 확대하면 훨씬 더 오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마동석이 한국으로 역수입이 되면 그 역시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물론 마동석의 연기가 겹쳐 보인다는 점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캐릭터가 마동석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라는 점, 그리고 동시에 한계라는 걸 마동석이 잘 알고 있다는 걸 마동석의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죠. 마동석이라는 기획자 겸 배우가 그런 과정과 실험을 거치면서도 아직도 스크린에서 더 보고 싶은 느낌이 든다는 건 그 특유의 매력이고 대단한 장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배우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건 절대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건데요, 기획하고 작업하고 출연하고 세일즈까지 하지만 감독의 영역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지막지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이 마동석이라는 배우는 아주 영리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마동석이 헐리우드 영화판에서 어떤 한국 배우들도 도달한 적이 없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